시작하겠습니다. 건축사회환경과학과 구조분과 동계 워크숍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당장 장재훈이라고 합니다. 제 발표는 연구실 소개 간략하게 하고 제 연구 주제 두 개, 건설기준 디지털화랑 초고속 충돌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세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제 연구 소개하기 전에 저희 연구실 소개하면 우선 연구실 명은 스트럭처 엔지니어링 앤 메카닉스 랩이고 지도 교수님은 지광석 교수님입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셨고 지금도 수행하시고 있고 오피스는 총 4개, 공학관, 창의관, 신공학관, 풍동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연구실 구성원은 포닥 1명, 박사과정 5명, 석박통합 2명, 석사과정 7명, 총 15명으로 구성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일단 세 가지 주요 연구 그룹으로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오프션 윈드 에너지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최근 수행한 연구로서 지지 구조물의 설계 강도 검증, 해상풍력 지지 구조물의 의사결정, 부유식 지지 구조의 안정성 평가, 그다음에 계류산의 해석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건설기준 디지털 전환을 연구하는 그룹인데, 이 그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연구팀으로 문서로 된 기준을 디지털하고 그다음에 이를 다양한 활용 기술에 적용하는 연구입니다. 마지막 그룹은 11이라는 연구 그룹인데, 이 그룹은 건설 재료 연구와 기존 구조 해석 연구를 수행하는 그룹입니다. 최근에 수행한 연구는 총 4개로 팽창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크리프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다음에 기존에 수행했던 해석 같은 경우에는 화재 곡성식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초고속 충돌 해석 및 예측 모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실의 인원들이 각 주제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제 앞에까지 저희 연구실 소개를 간략하게 했고, 지금부터 제가 했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21년도 석박통합과정으로 입학하였고요. 지금까지 구조 해석이랑 디지털 전환 연구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 해석에서는 이전에 교각 해석, 피로 해석, 현재는 충돌 해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연구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프로젝트 인볼브 됐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문서에서 기존 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디지털로 전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임팩트 애널리시스랑 디지털 전환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연구는 건설기준 디지털 전환 연구인데, 일단 연구 배경이랑 필요성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건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문서 기반 설계 기준과 2D 도면을 활용해서 설계 검토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적인 수작업이랑 데이터 입력의 오류로 계속 반복이 된다 보면 설계랑 시공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계는 현재 지금 비하임 성과품을 의무화하고 있는 게 추세인데, 실제 활용도를 보면은 성과품을 납품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법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코어넷 X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이 시스템은 비행 기반의 금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싱가포르에서는 이걸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 빔을 통해서 설계 및 시공 검토도 하고, 심지어 승인 시스템을 정부가 6개의 부처 혹은 7개 부처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빔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거를 인지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설계나 시공 기준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 네, 그 디지털 전환이 되면 빔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도 개발될 거고, 그로 인해서 인력 부족 문제 혹은 잦은 오류 이런 거를 잡아낼 수 있을 거라는 게 저희 연구의 목표,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기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이제 실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실무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저희가 플랫폼 그 양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식의 첫 단계가 기준 맵이라는 건데, 이 기준 맵은 구조물을 구성하는 이제 부재에 관한 실무 절차도를 도식화를 하고, 이 도식화한 마지막 단계에서 기준을 연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강버더의 전단 강도를 검토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계층 관계를 도식화를 하고 실제 사용한 기준을 이제 맨 오른쪽과 같이 KDS 넘버로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 맵 자체가 객체지향적인 빔이랑 연계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양식이기 때문에 이 기준 맵 기반으로 빔 활용이 충분히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 이제 빔 활용의 첫 번째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라는 게 구축이 되는데, 이게 위에 도식화된 거는 결국 사람만이 인식을 할 수 있는 도형인 거고, 컴퓨터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돼야 되는 건데, 이를 위해서 라이브러리 분류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분류 체계라는 자체는 그 부재 혹은 검토 과정 하나하나를 지정된 단어로서 이렇게 분류 체계를 만들고, 이렇게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DB로 만든 것을 이제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지털 건설 기준 구축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총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룰 유닛으로 이제 전환하는 건데, 그러니까 룰 유닛이라는 거는 문서 기반 건설 기준을 컴퓨터로 실행할 수 있는, 혹은 컴퓨터에 메타 정도 넣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KDS 문서가 하나가 있으면 그 최소 항목 단위, 그 아래 보이시는 그러한 항목 같은 거를 룰 유닛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룰 유닛 하나에 메타 정보, 논리 흐름도 디지털 코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디지털 실행 가능한 거, 실행 불가능한 게 이제 룰 유닛이 만들어지고, 이제 문제는 빔이랑 아까 라이브러리 혹은 지금 룰 유닛에 쓰이는 변수 또는 변수 값을 빔에 어떻게 넣을 건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건설 기준 빔 적용 및 데이터 확장이라는 건데, 빔에는 확장 파일인 IFC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빔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되는 이제 중립적인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IFC 파일에서는 빔에서 설정한 구조에 대한 정보만 있는데, 이게 IFC가 중립적인 포맷이기 때문에 프로퍼티 셋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스키마 구조를 확장을 해서 기준 정보 혹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넣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기준이 약간 매년 이제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스키마 자체를 고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프로퍼티라는 거를 저거 활용해서 그 프로퍼티 안에 기준 번호 혹은 룰 코드 번호, 라이브러리 코드, 그다음에 변수 값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IFCK라고 정의하고 있고, 현재 교량도 철도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에 만들어진 룰 유닛이랑 IFC 정보가 있을 때 결국에 이게 설계 혹은 시공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그 예시가 이제 자동 적합성 평가 시스템 ACC가 되겠습니다. 그 ACC라는 거는 그 두 개의 파일을 받아서 그 시스템에 올리면 그 이제 설계의 자동 적합성을 평가를 해주는 건데,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FC 자체에 설계 값, 그다음에 룰 유닛 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설정된 룰 유닛 번호를 온톨로지 안에서 찾아와서 실행하는 시스템이라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단순 설계 검토 작업에 대해서는 설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해서 프로젝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이제 CIWS라는 건데, CIWS가 함정에 다가오는 위협을 이제 막아주는 최종 방어 무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연구가 시작된 계기는
이게 CIWS 같은 경우에는 워낙 초고속이기도 하고 실험이 이제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으로서 거듭 한번 확인하자라는 게 이제 연구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연구 목표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아바쿠스에서 재료 모델을 어떻게 넣어야 고속 충돌 모델을 할 수 있는지고, 두 번째는 미사일이 워낙 내부가 모듈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해석을 돌리기 때문에는 해석이 안 돌아가거나 정확한 에너지 값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플레이트 하나, 그 모듈을 플레이트 하나로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바쿠스 실행하는 데에서 이제 멀티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AI를 통해서 에너지의 로스가 얼마나 생기는지 AI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저는 이제 세 번째에 대해서 연구 수행하기 때문에 세 번째에 대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그 ANN을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FE 값의 정확함을 이제 검증을 먼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싱글 플레이트에 대해서 쉘 모델이랑 솔리드 모델 두 가지를 했는데, 쉘 모델의 장점은 해석은 빨리 되지만 정확도는 조금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그와 반면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실험값이랑 굉장히 유사한 값을 가지고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에너지 로스 값도 전체 토탈 에너지 자체도 안정적으로 나온 거는 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싱글 플레이트로서는 솔리드 플레이트는 적합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멀티 플레이트를 이제 19개의 플레이트에 대해서 실험 결과랑 분석을 했을 때 4mm가량 형상으로 4mm가량 굉장히 정확한 값을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또한 토탈 에너지 값이 굉장히 안전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싱글 플레이트의 데이터를 이제 200개 정도 만들고, 멀티 플레이트도 대략 지금 250개 가량 정도 해석을 거의 다 돌렸는데, 이거를 이제 인공신경망에 이제 학습을 하려고 보다 보니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풋 데이터랑 아웃풋 데이터를 어떻게 넣었냐에 대해서 이제 학습의 정확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 학습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줄이냐에 대한 방법을 무차원 해석을 통해서 요인 분석을 했더니 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께, 각도,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그 변수들인 속도, 매스 이런 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인풋 데이터나 아웃풋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모델을 구축을 했더니 싱글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R스퀘어 값으로 0.95로 굉장히 훌륭한 값이 나온 걸 제가 얻었고, 근데 이제 멀티 플레이트를 19개 하기 전에 4개 플레이트를 해봤을 때 값이 조금 세 번째 플레이트 정도에서 계속 튀는 걸 확인했는데, 이게 속도는 정확하지만 매스에서 실제 해석값이랑 좀 많이 다른 거를 파악했습니다. 요거에는 아직까지 이건 이제 한계점으로 두고 있는 거여서 요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그 PINN 방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정하게 에너지가 로스가 생기도록 제가 그 ANN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 ACC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 업무가 자동화되는 게 아니어서 엔지니어가 IFC에 입력한 룰 유닛이랑 설계값에 대해서만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ACC가 그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설계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최적화랑 ACC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적의 구조의 형상과 그다음에 그 구조물 단면이 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그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향후 연구 계획은 이제 19개 플레이트에 대해서도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아래와 같이 좀 변수를 좀 제어를 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PINN 방법을 통해서 19개 플레이트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에너지 감소율을 정량적으로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리가 좌장 평화가 하는 게 좋겠다. 좌장 딱 저기 좌장석이.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내부 워크숍이니까 그냥 자유롭게 궁금한 거 그냥 트리비얼한 거라도 질문하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그러면 너무 좋죠.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세 번째 판이 그 많이 오차가 좀 벌어진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판에 관통하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판에 관통하고 나서 근데 그 딱 초점을 잡았던 관통이 되는 시점으로 잡았던 게 혹시 언제 그걸 다 균일하게 맞췄는지 아니면은 좀 각들로 임의적으로 피칭을 하셨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우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지금 이게 제가 하고 있는 19개 플레이트가 그 오른쪽 맨 아래 같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총알이 벗어나기 전에도 앞에 뚫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총알이 파편이 그 다음 플레이트에 영향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두 번째 플레이트가 각도가 많이 누워 있다라고 하면 그 파편이 세 번째 플레이트에 많이 닿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 그 매스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균일하게 잡으려고 그 관통자가 그 다음 플레이트에 닿기 전에 딱 그 시점에서 속도랑 매스를 측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 분으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